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머스크 천재적 플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곧 세상이 디비진다 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가요. 트럼프 수혜자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오랜만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숫자 보시면요, 자, 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떨어졌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7, 68, 막 이러면서 그리드 상태에 진입했거든요. 그때는 뭐 거의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진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생길 정도로 굉장한 그 흐름세가 나타났었죠. 꾸준하게 올라왔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뉴트럴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건요, 지금 현재 중립 구간으로 이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밀려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이 밀려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 트럼프 랠리가 다시 또 재현되려다가 연준 의장 발언 또 나오고 또 연준 멤버들이 조금씩 나와가지고요, 좀 또 최근에 또 그런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이 여러 가지 어떤 금리 인하가 내년에 적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트럼프 수혜주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죠. 테슬라는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다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다 떨어지더라도 혼자 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소위 트럼프 수혜주들이 크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오늘 1부 때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 아무리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트럼프의 도움,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매크로의 도움이고 주변 환경의 도움이죠. 이런 주변 환경이 좋다더라도요, 기업이 갖고 있는 그 현재 펀더멘털과 미래의 굉장한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요,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오르다가 툭 꺼져버려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이나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테슬라가 이거 너무 거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 그 1부 때도 CNBC 앵커가 그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존 머피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사람도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라서 이거 좀 거품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러는데, 자, 지금은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대한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꺼지기 힘든 그런 흐름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팔란티아도 좋고요, 현재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트럼프 수혜주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좀 체크해 보면요, 저 위에 지금 선물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그냥 조금 뭐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다우도 보니까 0.03 살짝 빠지는데 의미 없고요. S&P도 0.03 그냥 뭐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르고 내리는 거 없어요. 나스닥 0.07인데 이것도 뭐 오르고 있지만 의미 없는 숫자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이 시장에 대해서는요, 이런 흐름이라면 내일도 그냥 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거의 횡보 수준에 있을 겁니다. 뭐 빨갛거나 파랗거나 이런 조금 이렇게 그 큰 차이 없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에 설명했지만 그 와중에도 결국은 트럼프 수혜주들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눈여겨볼 것은요, 결국 10년물 금리죠. 자, 오일 가격은 68.24로 괜찮아요. 계속 안정적이죠. 10년물 금리가 4.4까지 갔던 것이 4.19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뭐 지금 이 단기적인 흐름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진 않지만요, 결국 지금 이 10년물 금리가 4%를 깨고 3%대로 진입해야 되고 3.5까지는 내려가줘야 돼요. 12월 달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면서 좀 내려오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 이제 점도표 나오면서 얘가 지금 아마 10년물 금리가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에 이제 조금 더 3%대로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게 많은데요, 이 10년물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줘야 전반적으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자산시장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현지 소식과 매크로 소식 몇 가지 좀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또 팔란티어 소식입니다. 오늘 1부 때도 굉장한 소식이 있었죠. 자, 지금 또 대박 소식이 하나 더 날라들었습니다. 지금 팔란티어가요,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의 또 강력한 수혜주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팔란티어마저 트럼프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트럼프가요, considering tech executive to run the Pentagon's engineering arm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이 기술 회사죠. 그러니까 이 테크 회사의 한 중역을 펜타곤 국방부의 이 소위 말해서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그 역할로 지금 뽑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아래쪽에 Palantir's Chief Technology Officer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의 CTO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 이 전체 팔란티어 회사의 테크놀로지 영역의 치프예요. 최고입니다. 수장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현재 이 펜타곤의 국방부의 탑 리서치 엔지니어링의 이 소위 말해서 수장으로 뽑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잡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국방부의 탑 리서치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가 사실은 이 팔란티어가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팔란티어의 최고 기술도 담당 사람을 이쪽에 국방부에 심는다고 합니다.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요. 국방부의 그동안 어떤 여러 가지 리서치나 엔지니어링 쪽에 그러니까 국방부가 부탁한 일들을 팔란티어가 많이 해줬잖아요. 뭐 정보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그 역할이거든요. 그걸 아예 국방부 와서 도맡아 좀 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팔란티어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팔란티어가 얼마나 우호적이겠습니까? 그 국방부 얘기로 가요. 그러면 국방부가 앞으로 얼마나 또 이 긴밀하게 팔란티어와 더 일하겠습니까? 국방부의 일들을 막 맡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는요 거의 트럼프 수혜주가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와 팔란티어는 제가 올해 초부터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팔란티어가 이제 트럼프 수혜주까지 혜택을 입는다? 이러면 뭐 그냥 또 상승하는 여력이 더 생기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상황은요, 인도 경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인도를 살펴보면요, 중국과 더불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체 그림을 조망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인도 보십시오. 자, 인도가 많은 일들을 지금 이번에도 단행했는데요. 인도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인도 경제 성장률을 revise down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예고했던 것보다 낮췄다라는 거예요. 성장률이 내년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interest rate 있죠. 벤치마크인데 기준금리 자체도 그냥 현상 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저 벤치마크 interest rate를 변함없이 6.50%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인도의 인도의 기준금리가 6.5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최근에 5.5까지 갔던 거 높다 이래가지고 낮췄잖아요. 지금 낮춰도 미국이 여전히 가장 선진 국가들 중에 가장 높잖아요. 근데 인도는요, 보시면 6.5%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하죠. 금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면 인도는 은행에만 놔둬도 6.5% 이상? 뭐 이거보다 더 주겠죠. 기준금리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씩 이자율 준다? 야, 이거 뭐 옛날 마치 우리나라 어머니 세대, 아버지 시대 때처럼 막 10%씩 이자율 주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죠. 그때는 진짜 은행에 통장에 넣어놓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10%씩 이자 나오면 뭐 투자를 뭐 하랍니까? 은행에 묻어두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우리나라에는 오진 않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인도는요, 아직도 기준금리가 6.5%고요. 자, 왜 그럼 이렇게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struggles to contain rising inflation입니다. Rising inflation without hurting growth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요, 경제 성장에 데미지를 안 주면서 경제 성장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통 이제 좀 부정론자들 얘기하잖아요. 경제에 충격을 안 주고 어떻게 물가를 잡아? 사실 보통 지금까지 보통 보면요, 물가를 잡을 때는요, 경제가 무너져야 돼요. 경제가 쓰러져야 돼요. 그런 경우 허다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반강제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은 나라들이요, 이제 정보가 많고 스마트해졌어요.
과거처럼요, 나라를 붕괴시키면서 IMF가 온다거나 완전 부러뜨린 다음에 이 소위 물가를 잡는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들이 다 스마트해진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 같으면 IMF 와서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다 나라들이 잘 아니까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가 나라들이 이 성장에 이 지장을 안 주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에 가서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힌다라는 거야. 이러려면 좀 스티키하고 오래 갈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길게 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한 3%대에서 2%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중립금리를 조금 이제 올릴 필요가 있어요. 뭐 한 2%대 아니고 2.5, 3%이 정도로 그냥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좋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임금도 올라가니까. 아마 기준금리를 조금 높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정책적으로 나중에요. 근데 여기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같은 경우는요, 성장에 데미지를 안 주려고 하니까 이 금리를 이렇게 높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6.5% 소위 금리를 이렇게 높게 잡는다는 건 인도에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 하나 보세요. 중앙은행이, 인도 중앙은행이 뭘 발표했냐면요, 자, 이 뱅크의 캐시 리저브를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컷한다, 내려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0%까지.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각 은행들이 이 유동성을 위해서 확보하라는 건데 좀 낮춰준 겁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아래쪽에 하향 보세요. GDP 성장률이 예상치, 원래는 얼마를 예상했냐면요, 7.2% 성장할 거라고 봤어요, 지난 10월 달에. 근데 이번에 6.6%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전망을 할 때 7.2%로 예상했는데 성장률이 이제 6.6으로 내려갔죠. 자, 여러분, 인도가 7.2% 성장 예상했던 게 6.6%까지 내려왔다? 6%대로 내려온 겁니다. 인도라는 큰 나라가요, 이 소위 말해서 계속 고공성장을 하려면 두 자릿수 정도 성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인도가 중국에 못 미쳤죠. 근데 지금 6.6%거든요. 선진국이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더 커게 올라가야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현상 유지하려면요, 두 자릿수까지 나와야 돼요, 성장률이. 근데 중국은 지금 어때요? 내년에 한 4%대 성장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보다 못하죠. 인도가 지금 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인도 같은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들이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직접 투자랄지 공장 세우고 팽팽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 선진국들이, 공장들이, 우리나라도 여기 가서 지금 투자를 할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다 들여 이러잖아요.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야, 무슨 인도에서 공장을 세워, 중국에 공장 세우지 말고 미국 들어와서 세우라 그러죠. 뭐 관세 정책 취한다 그러고 보호무역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라들이요,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제 고속 성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미국이 여기다가 다 공장 세워주고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고속 성장 시대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거품이, 풍선이 부풀었다가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지금 이제 미국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인도, 중국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또 이 심장 떨리는, 가슴 떨리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부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존 머피죠. 아래쪽에 사진에 이분, 제가 이 소식 알려드렸죠. 존 머피가 텍사스 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나서 본인이 충격을 받았다고요. 왜냐, 테슬라의 FSD 가장 최신 버전 13.2 버전을 직접 그 테슬라 측에서 제공받아가지고 모델 Y에 장착된 걸 타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자율주행에 대해서 뭐 본인이 안 타봤으니까 그냥 그저 그런 수준으로 생각했겠죠. 그냥 뭐 웨이모나 뭐 또 다른 그 중국 거나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레이더 달아가는 거요. 그런 걸 타봤을 때 뭐 그냥 또 비슷한 거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테슬라 자율주행을 특히 가장 최신 버전은 12.5도 좋다고 하는데 제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6배가 더 좋은 걸 타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표 주가를 트럼프 되고 나서 한 350까지 했는데 $400까지 올려놨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부 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테슬라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뱅크 아메리카의 이 존 머피 이 사람이 이제 오니까 뭘 얘기를 해줬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을 타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챌린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해결해야 될 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로보택시를 했을 때에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기술력이 있냐 없냐거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테슬라의 FSD가 저기 13.2 버전이 뭐 더 발전하겠지만 이 개입하는 거 있죠. 사람이 언제 투입되냐.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잘 하면서 이 그 소위 말해서 언제 한 번씩 개입할 수 있냐 했을 때에 10,000마일당 한 번씩 개입한다라는 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마일마다 한 번 정도 개입하는 수준을 곧 이제 획득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한 수준에 올라온 거죠. 자, 그런데 웨이모랑 비교해 볼게요. 웨이모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지금 그 이 before getting to no one intervention every 17,000 마일입니다. 지금 웨이모가 17,000마일당 한 번 정도 개입하는 거가 지금 현재 이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웨이모에 아직 조금 덜 미치지만 웨이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라이다 레이더 달고 프리맵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동 방식이 달라요. 웨이모는요, 그냥 기계적으로 딱 공식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대로 움직이고 그 테두리가 있거든요. 거기만 사실은 작동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뭐 사실 이상한 문제가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는요. 다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들이 튀어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서 이제 개입을 하거나 얘가 작동을 멈춰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옛날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어찌됐건 뭐 변수가 차줄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그 지도 위에서 움직이니까 사실 이 정도면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요 라이다 레이더만 다 달면요. 근데 테슬라는요, 그런 거 없죠. 그냥 테슬라는 무한대 어디를 가든지 그냥 하는데 벌써 10,000마일당 한 번 개입하는 수준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웨이모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17,000인데 벌써 이만큼 쫓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이게 그 현재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AI, 즉 5만 개의 H100 칩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엔비디아 칩이거든요. 근데 그 칩을 5만 개 쓴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설치되었고 텍사스에 2024년도 10월 달에 이제 10월 말에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남짓 됐거든요. 이게 작동하니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0,000마일 좀 더 지나면 이제 20,000마일마다 30,000마일마다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머스크의 계획이 왜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냐면요. 머스크가 내년 지금 그 이 하반기 뭐 한 7, 8, 9 요 오간에 이 텍사스하고 여기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벌써 10,000마일당 한 번 개입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점점 더 계속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데 그때는 15,000, 2만 15,000, 16,000만 되더라도 지금 웨이모랑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모도 돈 벌고 있잖아요. 근데 속도며 어제 비교해 드렸죠, 여러분. 속도가 완전 차이 나잖아요. 3배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보택시가 나오잖아요, 테슬라께. 그럼 웨이모를 타기가 싫어요. 왜냐? 너무 느리니까. 같은 목적지인데 너무 느리게 움직여. 천천히 움직이는데도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요, 자율주행을 타보세요.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만큼 속도를 달려나가요. 그리고 뭐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택시 타는 이유가 빨리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 웨이모를 타면 속 터져서 미쳐요, 여러분. 그냥 관광 다닐 때나 타는 거고 테슬라는 진짜 목적지를 갈 때 타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 이 얘기를 이제 해주니까 이 존 머피가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 이거 이제 로보택시가 내년에 하기 위해서 딱딱 맞춰가는구나. 그러니까 머스크의 이 계획들이 계속 실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냥 헛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내년에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실험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10,000번에 한 번, 일단 15,000, 20,000번, 이게 이제 아마 내년 초 되면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겠죠. 속도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가 10월 말부터 작동했으니까 11월 달 한 달쯤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한다면 머스크의 천재적 계획이 드디어 이런 다 로드맵을 따라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차근차근 다 내실을 가지고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말 이 돈이 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웨이모는 이렇게 뭐 10만 불, 20만 불씩 들여가지고 했는데 겨우 그리고 지도가 딱 정해져 있는 데만 다니잖아요. 그걸 여러분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테슬라가 못해서 못하나 돈만 쓰면 되는 건데 지도 집어넣고 근데 그게 17,000만 말인데 테슬라는요 그냥 벌써 지금 이렇게 무한대에서 없는 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스스로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그 10,000마일이에요. 근데 지금 조만간에 다 따라잡게 생겼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웨이모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 테슬라는 돈을 뭐 카메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승부가 끝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존 머피가 목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거 자율주행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이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한 소식입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의 천재적인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볼 때마다 이런 데이터를 볼 때마다 놀라울 따름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한 그 로보택시 소위 말해서 이 사이버캡 있죠. 이 속에 이 사이버캡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로보택시 팀에 일하고 있는 한 엔지니어죠.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의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아래쪽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이 이제 테슬라의 엔지니어인데, 자, 이 사람이 로보택시 팀에 있거든요. 그 지금 로보택시가 내년쯤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되게 돼 있는데, 자, 이 사이버캡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충격적인 같은 소식을 합니다. 자, 보시면 위에 빨간색을 하려고 보세요. 이 사이버캡이라는 녀석은 이 50% 정도의 이 부품이 적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모델 3보다요. 여러분, 모델 3도 아주 거의 완성차 업체 중에 아주 완벽한 전기자동차 거의 최초의 전기차죠. 제대로 달리는 거요. 그러니까 괜찮은 뭐 이전에 뭐 여러분 뭐 전기차 있었다 그런 것들은 제대로 어떤 대중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최초로 대중적인 전기차를 내놓은 거는 또 골프 카트 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델 3인데 이 모델 3보다 50%나 더 적은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사이버캡은요, 이미 이 50%나 벌써 적게 들어간다는 건요, 부품이,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Additionally, the Cybercap's body structure입니다. 자, 지금 이 사이버캡의 바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바디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 테슬라는 찍어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탬핑 찍어내듯이요. 근데 지금 사이버캡의 바디 전체 바디 구조가요, 현재 그 모델 Y에 비해서 60%나 적은 컴포넌트 부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버롤 전체적으로 모델 3보다 50%나 적은 부품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모델 Y에 비해서 바디만 놓고 보더라도 60%나 적은 그러한 부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품이 적게 들어간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모델 3에 비해서 전체 부품이 50% 정도 적게 들어간다?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요,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 없이 산술적으로 뭐예요? 반값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델 3에서 반값이죠. 그러니까 2만 달러 최소, 뭐 아무리 많이 나가도 2만 달러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뭐예요? 지금 이 바디 스트럭처가 모델 Y보다 60%나 더 적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디 스트럭처에 거의 부품이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신속하게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 그러니까 2026년도가 되면 사이버캡을 200만 대씩 찍어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비밀이. 그러니까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가니까 찍어내는 게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용이해지고 쉬워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 자체가 절반으로 뚝 얼마 떨어지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확실하게 떨어뜨릴 수 있게끔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생산도 빨라져요. 그리고 빨리 찍어내요. 소위 말해서 그 다음에 비용도 적게 들어요. 이게 사실은 머스크의 천재적 계획인데 다른 로보택시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폈죠. 뭐 웨이모건 뭐건 머스크는 이미 그런 쪽으로 안 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을 다 아는 거예요. 대량으로 공급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머스크가 이 한국에 비싸고 한국에 좋은 배터리를 두고 사실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중국의 인산철 그 싸구려 그걸 쓰기 시작했잖아. 위험성도 좀 있고 이랬지만. 근데 그걸 왜 썼습니까? 결국은 안전만 확보된다면은 대량 생산에는 그리고 저렴하게 마진이 남으려면 결국 그걸로 가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어의 큰 실수죠. 뭘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요, 중요한 거는 또, 이 비용이 적게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든단 말은요, 웨이모나 이런 애들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 웨이모가요, 뭐, 여러분, 10만 불, 20만 불, 뭐, 거의 이렇게 한 대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수익이 남아요? 근데 중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웨이모를 다 달고 간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는요, 그냥 정말 저렴한 카메라 몇 개 두고 달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갖고 있죠. 그냥 카메라만 달면 되는 거죠. 그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뭐예요? 이렇게 지금 저렴하게 가게 되면은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미 저렇게 웨이모처럼 뭐 라이다, 레이더 단다 저렇게 가서는 승산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 처음에는 뭐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뭐 맵 집어넣고 그거 뭐 뻔한 건데 못 하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곳에 가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느리고 업데이트도 느리고 공급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웨이모도 700대를 가지고 돌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택시 정도 운영하는 수준이면 되는데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근데 테슬라는 아예 그냥 지금 이 테슬라식으로 모든 테슬라가 200만 대, 300만 대, 1000만 대에 다 뿌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원하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도 할 수 있고 로보택시도 할 수 있고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나라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이게 머스크 계획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는 모습 보면요. 무서울 정도죠. 근데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머스크가 좋은 게 뭐냐면요. 정말 이렇게 앞으로 대량 생산까지 생각하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냐 안 벌 수 있냐까지 다 고려를 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요. 프로타입 해가지고 그냥 멋지게만 만들죠. 특히 루시드가. 오늘도 루시드 CEO가 뭐 새롭게 그래비티인가요? 그거 뭐 그레이브인가요? 뭐 진짜 요즘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 차를 막 이제 성공했다고 쫙 내리면서 막 어퍼컷 세레모니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거 대중적인 차 모델 Y 같은 차 뭐 만들었다고 막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비싸게 만드는 거 누가 못합니까? 테슬라처럼 벌써 이미 그런 계획, 이제 전체적으로 마진이 남을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실컷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다고 막 어퍼컷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죠. 누구랑 똑같죠. 어퍼컷 하는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이 테슬라의 머스크의 천재적인 모습 보면요. 어마어마한 그런 흐름이 지금 기대가 됩니다. 정말 테슬라 로보택시가요.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바꿀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소식도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다뤄드렸던 내용인데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정말 아다하지 않습니까? 자, 왼쪽에 이 민주당의 최고로 그 또 이 뭐 연세도 많으면서 그러나 또 이 극자에 계신 분이죠. 극진보주의자시죠. 근데 버니 샌더스인데 이 한때 머스크에 대해서 막 굉장히 둘이 설전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 머스크랑 사실 둘이가 이제 굉장히 앙숙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이 버니 샌더스가요. 놀라울 정도로 머스크의 길을 따르겠다. 머스크가 옳다.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분이 머스크가 만약에 국방비를 줄여줄 수만 있다면 나는 머스크를 지지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파격적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 정치인이라면요, 자기 노선이 있더라도, 자기가 예를 들면 민주당이건 보수당이건 있더라도, 지금 자기의 반대파 사람이 바른 소리를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정말 철학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대인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요, 머스크가 지금 이번에 뭐 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면서 예산들을 다 줄여야 된다고, 너무 새는 돈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줄인다고 그러니까 머스크가 국방비부터 깎아주고 하면은 자기 완전히 지지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만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머스크하고 비백이 가거든요. 의회에, 캐피털 힐에. 자, 의회에 가서 드디어 만남을 하는데 버니 샌더스와 둘이 이제 아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눌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부자가 돈을 안 낸다, 세금 안 낸다 이러면서 너는 뭐 돈을이라도 벌어본 적이 있냐 이러면서 머스크가 맞짱을 뜨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같은 그림이 나와서 저는 이 의회에서 이 둘이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의회도 머스크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머스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왜냐하면 머스크가 그런 거 잘하거든. 특히 기업인들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재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 재미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2부 영상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정 교수였습니다.